자, 페이지는 141쪽 단어를 한번 펴볼게요. 자, 단원의 이름은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배웠던 1차 부등식에서 첫 번째 연립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으로 나아가는 거지. 맞지? 일단은 1차 부등식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뭘 할 수 있다? 1차와 2차가 연립될 수는 있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우리가 이 참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했을 때 이 참수가 직선이랑 안 만날 때가 이게 무조건 둘 중 하나거든. 이 참수가 항상 1참수보다 크거나 작거나 그럼 안 만나지. 맞지? 그러면 뭐랑 관계가 있다라는 거냐면 당연히 부등식이랑 판별식이랑 관련이 되어 있고 그 근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0보다 큰지 작은지는 0 전이냐 후냐로 결정되기 때문이야. 알았지? 일단 2차 부등식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냐가 이 단원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귀찮은 애가 있지? 누구? 절대값이 있습니다. 맞지? 그럼 절대값은 너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해결해야 되거든. 영역별로 나누어 여러 문제로 봐서 해결하는지 그려서 해결하는지. 맞지? 그냥 대놓고 말하면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는 식으로 나눠서는 절대 못 풉니다. 무조건 그래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일단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연립이라고 하며 1차 부등식으로 이루어진 애들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맞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연립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결과가 해가 없다가 될 수도 있고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처음에는 수직선을 그려보고 헷갈리면 관찰하는 게 최고입니다. 맞지? 예를 들어 3보다 크다, 7보다 크다 같은 조건이면 더 까다로운 애를 따지면 된다는 거야. 근데 크다의 조건은 더 큰 놈보다 크다가 더 까다로운 조건이고요. 맞지? 작다의 조건은 더 작은 놈보다 작다가 더 까다로운 조건이야. 예를 들어 이거야.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얘건 150 이상이 탈 수 있고 얘는 140 이상 탈 수 있어. 그럼 더 까다롭게 둘 모두 탈 수 있는 사람은 150 이상이지. 맞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 놀이방은 7세 이하만 놀 수 있고 여기는 8세 이하부터 놀 수 있어. 그럼 둘 모두를 충족하려면 7세 이하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서로 반대 상향에 되어 있는 연립되는 애들은 뭐야? 해봐야 알아. 예를 들어 7세 이하 또는 13세 이상. 이거는 그걸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맞지? 처음에 헷갈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야? 이 둘의 연립이 다음과 같이 돼야 된다. 흔히 말하는 이렇게 만드는 문제들 있지? 맞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1차 부등식의 활용도 이렇게 돼야 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였어? 부등호의 방향이었죠. 맞지? 미정계수가 그 부등호의 방향을 안 바꿀 정도의 부호를 갖고 있는지 바꿀 정도의 부호를 갖고 있는지는 봐야 알고 결론 난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맞지?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자, 쌤이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A, B의 조건을 말하시고 A가 1이고 B가 7보다 작은. 자, 이거 봐봐. 정확하지? 근데 B가 7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말이냐면 자, 쌤이 단독으로 말할게. 단독으로 나오는 1차 부등식은 해가 없거나 항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면 1차식인 이상 내가 어떤 y값을 들이대든 언젠간 돼. 기울기가 막말로 0.000001을 갖고 얘가 예를 들어 7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언젠간 그 x 값에 따라 시계 값이 7만에 도달하게 돼 있고 그 이유냐 이전냐에 따라서 무조건 결정이 날 거거든. 그러면 1차 부등식인데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으면 일단 첫 번째 1차 부등식이면 안 돼. 맞지? 그럼 A는 뭐여야 돼? 1이어야 하며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얘가 맞는 말이어야 돼. 그럼 쌤이 잠깐 그럼 B가 7보다 작으면 되겠죠? 맞지? 근데 만약에 해가 없으려면 그럼 얘가 부정이 참이면 되니까 B는 7 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둘 모두 다 A는 뭐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가끔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다? 과부족.
근데 과부족은 진짜 잘 안 나와. 한 8개 치면 하나 나올까 말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나왔어. 근데 나오면 모르면 큰일 나. 근데 학교에서 언급해 줄 거야. 알았지? 쌤이 요 고쟁이 문제들을 뭐 좀 봤었을 때는 과부족이 안 보였는데 안 보였어. 이네. 바로 취소. 자, 이게 과부족이거든. 과부족이 어떤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말로 설명한 거야. 맞지? 과하거나 부족하다라고 해서 과부족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과부족 문제 같은 경우에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A를 B에게 나눠준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지? 그러면 A를, 그럼 예를 들어 초콜릿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잖아. 그럼 이렇게 나눠주는 대상이 있고 나눔을 받는 애가 있잖아. 나눠지는 대상이 남으면 그건 방정식이야. 예를 들어 내가 학생 한 명당 7개씩 나눠줬는데 초콜릿이 4개가 나왔어. 그러면 초콜릿의 수는 7x 더하기 4야. 맞지? 근데 갑자기 내가 8개로 나눠줬는데 학생 2명이 못 받았대. 맞지? 그럼 이게 부등식이야. 알았니? 자, 무슨 말인지는 바로 보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너희들 자,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학년에서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40인승 버스 7대를 불렀어. 맞지? 그러면 그 학년의 학생은 선생 제외 몇 명부터 몇 명까지일까? 241명부터 280명. 자, 40인승 버스 7대. 그럼 일단 몇 명부터 할까요? 7명이요? 야, 부자야? 한 명 그냥 한 명당 한 대? 몇 대부터? 240? 그렇지. 241명부터 280명까지지. 맞지? 그런데 쌤은 이렇게 생각해.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6대로는 안 되고 가득 차봤자 7대. 6대로는 안 돼. 그래서 240 초과. 맞지? 그 다음에 280 이하. 요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리고 명심해야 되는 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야? 5명씩 앉는다라고 하잖아? 맞지? 자, 빈다라고 했을 때, 자, 잘 봅시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테이블에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3명씩 둘러앉는데 학생이 남았지. 그럼 이건 뭐다? 방정식인 거야. 그러면 일단 무조건 뭐 해야 돼? 나눔을 받는 애들을 x로 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테이블의 수를 x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식은 뭐다? 학생의 수는 3x 더하기 2다라는 방정식 특정이 된다는 거야. 맞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5명씩 앉으면 2개의 테이블이 빈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5 괄호 x-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비어있지만 그 세 번째 테이블에 몇 명이 앉아있는지 모르죠. 한 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5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쌤은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러면 학생 수가 3x 더하기가 아까 쌤이 말했지? 6대로는 안 되고 맞지? 그럼 뭐다? 3개가 남진 않아. 초가. 그 다음에 가득 채운 게 2대를 가득 채운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야. 3개가 남지는 않아. 맞지? 그 다음에 가득 채워봤자 2개를 제외하고는 가득 채운다의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지? 지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근데 아까 쌤이 살짝 봤을 때 1차 부등식이 나오긴 했어. 그거 마지막 16번 문제 1차 부등식 아니에요? 잠시만. 내가 너무 빨리 봤나? 그때 이제 이건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지 않아. 네. 너희 1차 부등식 사실상 안 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겹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조건 겹치지. 일단 너희 절대값 안 했잖아. 너희 학교는 2년 동안 절대값을 무조건 낸 학교야. 물론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그 경향이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맞지?
일단 절대값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근데 1차 부등식의 메인은 거의 절대값이야. 아니면 과부족, 아니면 해가 없는 조건, 있는 조건. 솔직히 해가 없거나 항상 성립한다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작다고 보더라도 절대값과 그다음에 과부 절대값은 솔직히 할 만하고 과부족은 몇 문제 없어. 맞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하면 돼? 자연수를 구하면 돼. 가끔 이게 얘들아 3x 더하기 2가 몇 이하라고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무조건 이걸 말하면 안 돼. 왜냐면 그 순간이 예를 들어 얘가 60이야, 뭐 63이야. 근데 그때 x가 분수야. 자연수 x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말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 그걸 명심하시고 이런 과부족 문제를 풀면 되는데 과부족은 타입이 두 개가 있어. 일단 이렇게 나눔을 받는 애가 남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눠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쌤이 해주고 싶으면 해봐. 별로 안 어렵습니다. 알았지? 자,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할 얘기가 솔직히 잘 없어요. 근데 할 게 바로 뭐다? 절대값입니다. 맞지? 자, 절대값은 말 그대로 문제 수량을 증량시킨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 이거 필기노트도 쌤이 좀 빠르게 정리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알았지? 사실상 고쟁이는 설명이 너무 빈약해갖고 쌤 필기노트를 이번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나을 겁니다. 자, 일단 절대값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첫 번째 식으로 푸냐 그림으로 푸냐. 근데 그림으로 푸냐의 시그널은 정말 편해. 절대값 안에 2차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닥치고 그리시고요. 절대값을 절대값이 들어간 식인데 아니든 바뀌든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다? 그려야 됩니다. 못 나옵니다.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들어간 문제인데 근데 얘들아 명심해야 돼. 절대값이 미정계수가 없더라도 식으로 풀어야 되는 애도 그래서 풀 수 있어. 알았니? 그럼 나 그냥 다 그래서 풀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아마 알려주는 방향이 식으로 풀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마 식으로 지향해야 될 겁니다. 알았지?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값 하나당 한 문제가 증량된다.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바로 몇 개야? 절대값이 두 개인 케이스겠지?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너희들한테 x-7 그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2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쌤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절대값 두 개고 미정계수 없지? 그러면 몇 문제? 세 문제다. 자, 그러면 일단 정석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요. 세 영역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 -2, -2, 7 맞지? 그러면 -2 미만인 영역에서는 얘가 음수, 음수고 얘는 음수, 양수, 양수, 양수로 바뀌겠지? 맞지?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너희들이 -2보다 작다, -2와 7 사이다, 7보다 크다 영역으로 나눠야 되지. 맞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서술형의 과정에서 깔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가 바로 등호의 부착 여부지. 맞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눌 건데 자,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돼. 등호가 붙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인 거야. 플러스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거든. 자, 첫 번째 영역에 판단되는 게 두 번째 놈이지. 마이너스로 판단되지. 그러면 등호를 붙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받는 애는 요 놈이지, 요 놈. 플러스이기 때문에 등호를 뭐 한다? 붙인다. 그 다음에 저 7 미만에 영향받는 놈은 저 전반분대 마이너스로 판단되지. 안 붙이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붙인다. 그치? 근데 물론 100%는 아니지만 처음에 안 붙인다고 해결되잖아. 웬만하면 안 붙였으면 붙이고 안 붙이고 붙이고 할 수 있는데 가끔 1, 2% 놈들이 그러지 않아. 자, 그 뒤로는 뭐 하면 된다? 자, 각각에 대한 결론과 전제 조건을 연립하고 그 세 가지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세 가지는 연립이야 아니면 합산해? 합산이지. 연립하면 해가 있을 수가 없어. 전제 조건이 다른데. 맞지? 1번에 나오는 결과를 기억이라고 하면 1번과 기억을 연립한 A를 2번과 니을 연립한 B를 3번과 디귿을 연립한 C를 뭐 해야 된다? A, B, C를 합산한 결과를 제안해야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거 한 20초 만에 풀 수 있는데 기억나나? 어떻게 한다? 이거 근이 7과 마이너스 2지? 더하면 마이너스 5지? 그럼 7일 기준으로 하하하 자 5잖아. 그러면 7에서 5를 뺀 걸 반으로 나눈 거 이상, 그럼 7에서 5를 더한 거 반으로 나눈 거 이하로 갑니다. 조건이 뭐냐면 x의 개수가 1이고 더하고 작다고 줬는데
알았니? x의 개수가 1이 아니거나 빼기가 있거나 크다면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자 그런데 이 친구 그려서 풀 줄 아는 사람 있어 혹시? 자 그래서 풀 수 있는데 자 그래서는 어떻게 푸냐면 자 얘들아 일단 이 친구는 잘 봐 마이너스 2와 7과 세 영역으로 나뉘지. 근데 쌤이 질문 하나 해보고 싶어. 야 얘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직선 아니야? 그러면 점 몇 개면 돼? 각각 2개면 되지. 이거 마이너스 2콤마 몇 지나? 9 안 지나나? 그 다음에 7콤마 9 안 지나나? 맞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저기 X 그 만족하는 게 없는데 저희 어떻게 나와요? 뭐가?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그래 봐야 알아. 이거? 네, 뭐가 1, 2, 3, 6이야. 6 넣으면 안 되지 않아요? 자 일단 봐라. 잠깐만 근에서 얘를 빼고 더해야 되나? 아마 그럴 거야. 이건 나도 좀 헷갈리는데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쫄 필요 없어. 마이너스 2보다 뭐야 작아? 한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볼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는 10에다가 1이니까 11 안 되나? 11이니까 어쨌건 그럼 뭐 마이너스 3,11 이 모양이지? 네, 그 다음에 한 8 집어넣어 볼게. 8,11 아이가? 이런 모양 아이가? 맞지? 네. 7보다 작거나 같다. 뭐야 식 이상한데 그러면? 7과 마이너스 2 그러면 더하면 5고 응? 뭔가 이상한데요? 얘는 해가 없다가 돼야 되는데 아까씩 하지 말고 뭐야 미리 이거 일단 그림으로 풀면 7 마이너스 2콤마 넣으면 9 얘도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으면 11 그 다음에 8 넣으면 또 11 이렇게 되네. 내가 7보다 작거나 같아 보니까 해가 없거든 맞지? 그러면 이 방법에 그러면 이거 에러가 생겼네. 생기면 안 되는데 이거 에러 없는 건데 이건 쌤이 좀 봐야 될 것 같거든? 이래 이거 에러 생긴 거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발견했어. 아닌가? 선생님. 그럼 이게 항상 성립되는 게 아닌가? 잠시만 실제로 여기 어떤 걸 집어넣어도 안 되죠? x를 해가 없다가 정답인데 저게 바뀐 거 아니에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아닌가? 그래도 안 안 돼. 돼. 그러면 아니 내가 공식을 잘못 기억한 거일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 그 방학 특강 때 쌤이 이거 알려줬었잖아. 네.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마 요 문제가 나와 있을 거거든. 그걸로 그 식의 정답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 저건 되는 거 아니에요? 어허이야. 해가 존재하도록 이건 이제 그려야 되는 거지. 아, 맞네. 이거는 이제 그리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맞지? 저놈도 이제 그 딱 조건이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쌤이 다음 시간까지 수정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수정 방향이 있을 거야. 왜냐면 생각해 보니까 저 친구가 어떤 식을 넣더라도 이제 성립 안 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 이게 더하기 꼴로 구조가 거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거보다 낮아버린 것들에 대한 미만이라고 하던가 이러면 이제 답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건 쌤이 좀 보고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절대값 포함된 식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쌤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근이 존재하는 2차 부등식과 중근 혹은 근이 없는 부등식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개로 뭐한다? 나뉜다라는 거야. 맞지? 일단 아래로 블록하다 기준에서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가 있어.
그러면 크다면 두근의 바깥, 작다면 두근의 사이.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얘가 뭐 똑같은 내용이지. 근데 이제 중근을 갖거나 해가 없어. 그러면 나는 말합니다. 그려놓고 판단해라. 일단 그려. 근데 판단돼 있으면 그러한 판단이 되게 그려라. 예를 들어 이거야. 아래로 블록한 놈이 항상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 그러면 항상 위에 떠있게 그려야 되잖아. 근데 떠있게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커 보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버리지. 아니죠. x축과의 교점만을 따지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진행했던 이 참수의 최대 최소가 생김새와 축이 중요했다면 이 친구는 뭐와 뭐가 중요하다? 생김새와 근 혹은 판별식이 정말 중요하다. 알았지? 그러면 얘도 이제 그렇게 낼 수밖에 없게 그려야 되겠죠? 최악의 경우 그림 6개까지 그려야 됩니다. 왜? 아래로 블록했을 때 안 만난다, 접한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위로 블록했을 때도 안 만난다, 접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맞지? 그렇습니다. 뭐 설명에 대해서는 뭐 더럽게 심플합니다. 잠깐만 예은이 한번 살 좀 봅시다. 잠시만. 시험 끝나서 오늘까지 쉰다고? 저도 그러면 안 돼요. 오늘까지만 쉬면 지우개 피고. 아예. 잠깐만. 자, 여기 있네. 이 새끼. 새끼 이거. 자, 이거 봅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1과 2가 되고 맞지? 더하면 1이고 그리고 9에서 1을 뺀 거 초가 그 다음에 9에서 1을 더한 거 비마. 식이 이거 답이 정수에게 쏘니까 나올 수가 없는데? 잘못 기억했다. C. 근데 그게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잡기술에 해당한 거라서 공식을 메모를 내가 참 특강한 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 고등학생 시절 아무거나 다 쓴 거 있는 그 리스트에 있는 거. 나 그 노트 잃어버렸어. 진짜 그냥 별의별 개 같은 게 다 있는데 그냥 도라이야 그거 진짜. 그 수능 과정이 그 공책 한 10몇 장으로 다 정리돼 있었어. 해리포터 혼혈한 책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건 뭐 쌤이 다음에 찾아올게요. 필기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스테스리 몇 개 좀 같이 맛봐 봅시다. 근데 나도 오늘 양심이 좀 걸리긴 하네. 잠시만 이게 우리 콜팝하고 좀 남은 게 있나? 남았어요. 오늘은 좀 맛보기엔 입맛이 없는 콜팝을 맛보자. 보고 지우개 피고 먹고 있어. 지우개 피고 패스. 오케이. 우리는 이제 나치마 오케이 스핀. 아야 아웃. 오케이. 이제 지금 수비하면 되는 거야. 차분. 저기 어려워. 궤적이 계산이 안 돼. 한 번 떨어뜨리면 못 찾아. 바로 모르니까.
안돼. 아웃. 와우. 아 제가 마법의 소스. 얼마나 남았노? 제법 있는데? 우리 다음 주 땅나기 싫은 중입니다. 또 소스 뿌리면 이게 기가 막히는 이 말이야. 잠깐 이거 어떻게 옮겨 담지? 풀팝에서 풀팝 됐어요. 아웃. 오늘 숙제 있어. 조금은 나갑시다. 선생님 그 토요일에서 와야 돼요 다시. 스텝 3 이제 해야 안 되겠나? 이번 주요? 야 뭔가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도어그 푸드라고 주는 느낌. 혹시 안 먹은 사람 있어? 아니요. 토요일 시간 똑같아요. 똑같이 한번 할까 했습니다. 개념을 잘못했어. 이거 좀 많은데? 자, 수고하세요. 이게 많은 거.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를 표하다. 땡큐. 자, 이거 이쑤시개 하나씩 들어가고. 영어를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된 거 잠깐 쉬는 시간 좀 하게. 물 종이컵에로 물 좀만 퍼오는 게 안 낫겠나? 안티우 너는 그래서 안 돼. 운동이 뭐야? 물도 많이 넣어요. 자, 뭐한 5분 동안 해줍시다. 내가 물 떠올게. 이렇게 무빙이 좀. 오, 저 이거 우리 시험 나왔어. 컴플렉스 한번 우리 시험 14번 나왔고 14번에서. 아니 그 시험지 밑에 보면 그거 14번에서. 뭐야? 아 맞다. 다른 다 이렇게 돼 있지. 오 숫자만 바꾸. 숫자만 다르다. 맞네. 오. 뭐야 너희도 부등식 들어갔었어. 우리 안 들어갔는데 나왔어. 아 뭐야 지금 자발적으로 스텝 3 풀고 있는 거야? 아니 저희 시험이랑 똑같은 문제 있어요. 어떤 거? 603번은 아 맞네. 네, 왜 부등식이 나와? 뭐가? 근데 이게 사실상 2차 부등식, 2차 시계의 생김새랑 결국 관련돼 있는 애라서 이게 약간 좀 그럴 수 있죠. 아 뭔지 알겠다.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다 드시면 603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지시도록. 안 먹으면 수업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압수하고 이제 소감. 치킨 너겟 하나는 남겨놓겠습니다. 아, 그럼 바로 수업인데. 2개 남겨놓을게요. 그거 수업이야.
그래도 80 초반? 후반 아 근데 중반 날 수도 있겠다 이거. 그러니까요. 중반이면 아니 후반이면 일 가능성이 꽤 될 만한데. 수학 마지막. 요즘 트렌드는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나 오늘 야자 시간에 챗GPT랑 놀았었는데 뭐라고? 야 이 새끼야 차렷 이러면서 막. 네. 자 603번 보자. 말끝마다 수를 붙이니까 알겠수 이런. 포켓몬이냐? 자, 폰 냅시다. 이걸 까먹었어. 근데 우리하고 이제 폰은 그냥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쌤이랑 이게 꼭 부등식이 아니더라도 이 참수했었을 때 아마 이 내용을 아마 쌤이 언급을 한번 했었을 거거든. 어이구야, 누가 이런 아직도 안 개짓거리를 그냥 누가 분센수를 이거 왜 폰이 4개야? 옮기게 모르겠네요. 누가 하면 휴대폰 안 녹았어? 누가 쓸까? 누구야? 일단 기다려봐. 일단 100일 하면 할로로 확인. 전 냈어요. 제가 안 냈어요. 할로로 떠야 할로로 그게 제 겁니다. 할로로 안 뜬대? 할로로 안 뜨잖아. 아 그러니까요. 뭐야? 그새 바꿨어? 이거 게임 오버요? 수면물이 껴가지고 수면하고 가야죠. 어디 보자. 근데 수면 모드니까 수면을 해야지. 야, 할로로 팬이라서 딱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다고. 안경이 잘 보시죠. 뭔 소리야? 1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 여기 있어요. 제로. 제프제. 뭐야? 누가 냈어? 김종현님. 제가 안 냈어요. 됐어? 네, 안 되겠다 이거. 자, 석주인. 저요. 오케이. 주인. 아 누가 쓸 수도 있죠. 그럼 제 거죠. 자, 주인. 저요. 주인. 이게 빨리 갖고 와. 아니 저 없어요. 뭐야? 나 전화해. 아니 전화해. 아니 뭐야? 전화해 오세요. 뭐야? 주피피야. 얘 이름 뭐였지? 젤이었나? 제니요. 주디. 아 비슷하네. 주기를. 자 보자 이 참수. 자 미정계수가 가득합니다. 그냥 개 같습니다 그냥. 자연수 삽 들어. 잊지 말죠. 자 그 다음에 fx의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베타는 5와 6 사이에 있다. 맞지? 2차 부등식에 f-2보다 fx가 -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맞지? 자 얘들아 그럼 한번 볼게. 일단 상황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얘가 위로 물러간지 아래로 물러간지도 몰라. 맞지? 알아 몰라? 알지 자연수라며. 그럼 아래로 불러가죠. 그럼 그대로 낚여버렸습니다. 자 게다가 얘가 축이 그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왜냐면 x 제곱과 그 혹시 기억나나? 이거 했을 때 같다. 이게 일반형에서 x 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축의 방정식이 왼쪽에
다르면 오른쪽에. 근데 얘는 이 상황에서 다르니까 추계 방정식이 뭐야? 1 또는 4, 4분면에 존재한다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고 y절편이 양수다. 맞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표준화시 꼭지점이 뭔지는 잘 몰라. 꼭지점의 부분은 잘 모르네. 맞지? 그러면 함부로 그릴 수는 없어요. 알았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일단 근데 그럼 일단 아래로 블록한 거 확실이니까 그럼 얘가 1보다 그 다음에 5와 6. 그러면 얘는 추계 방정식이 음수에 존재하는 뭐 그런 형태일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쪼개 그냥 대충 때리면 A가 2고 B가 7. 때려 불라 그냥. 시험 자, 제가 시험 때는 그런 짓을 해도 되죠. 제가 동현이의 시험지를 바탕으로 말하겠습니다. 알고 김동현이 정해줘. 맞네. 답은 3번이에요. 일단 원래는 얘가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블록한지 모르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가야 돼. F1과 2 사이에 있잖아. 1과 2 사이에 근 있지? 그러면 1과 2의 부호가 바뀌는 구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곱하면 음수다. 그 다음에 얘도 곱하면 음수다.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 왜냐면 얘가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블록한지 모든 걸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거든. 근데 얘는 그림이 뚜렷하지. 그럼 이 친구는 F1은 0보다 크다, 2는 0보다 작다, 5는 0보다 작다, 6은 0보다 크다. 이걸로 가야 됩니다. 알았니? 그 네 개를 싹 다 쉐리맛 다 연립해봅니다. 그럼 일단 F1 그러면 A-B 더하기 2C가 0보다 크다. 2 넣으면 4A-2B 더하기 2C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번엔 5 넣으면 25A-10B 더하기 2C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6 넣으면 36A- 이거 10B가 아니라 뭐야? 5B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6B 플러스 2C가 0보다 뭐하다? 크다. 맞지? 그 너희들 혹시 그거 알고 있니? 같은 부등호를 갖고 있는 부등식끼리 더하고 뺄 수 있어. 더할 수 있어. 맞지?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어떻게 해줘? 자, 근데 더 해봤자 이게 C가 안 사라지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마이너스를 곱해갖고 마이너스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2C가 0보다 크다. 요 둘을 더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줘. 그럼 마이너스 36A 더하기 6B 마이너스 2C 0보다 작다. 요 둘을 뭐 해준다? 더해준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그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합은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야. 오. 자, 일단 두 식을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0보다 커야 되겠지? B는 3A보다 커. 그러면 A가 1일 때 B는 4, 5, 6 뭐 A가 2일 때 뭐 이렇게 아마 좀 가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 또한 마찬가지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11A 더하기 B가 뭐하다?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B는 11A보다 작다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A가 그러면 B에 대해서 3A보다 크고 11A보다 작다가 되겠네. 맞지? 네. 그러면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근데 1과 2일 때만 일단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알았지? 네. 자, 그러면 A가 1일 때는 B가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11보다 작아.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그 다음에 6보다 크고 22보다 작아. 맞지? 네. 그 다음에 A가 3일 때는 근데 3일 때는 뭐 최소 9보다 크다니까 논할 필요도 없겠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C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고뇌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럼 이 친구를 이렇게 한번 볼게. B에 대해서 보면 B는 넘어가면 작다. A 더하기 2C보다 작다. 아이고야, 이거는 솔직히 뭐 때려 맞출 생각을 해야 돼. 맞지? 좀 싫긴 하네. A는 일단 무조건 1 또는 2야.
A가 1일 때 B가 될 수 있는 게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2일 때 될 수 있는 게 7, 8, 9. 그러면 4, 5, 6, 7, 8, 4, 5, 6, 7, 8. 그 다음에 7, 8, 9. 8개를 해봐야 된다는 건데 진짜 하기 싫다. 그 이상으로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안 보이네. 맞지? 자, 그럼 일단 잠깐 봅시다. 일단 이것도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그럼 A가 1일 때 위에 4개씩을 다 적용 한번 해볼게. 알았지? A가 1이면 1-B 더하기 2C는 0보다 크다. B-2C가 뭐하다? 그러면 B가 2C 더하기 1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A가 1일 때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4-2B 더하기 2C가 0보다 작다. 넘어가면 B는 크다, C 더하기 2보다 크다. 일단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25-5B 더하기 2C가 0보다 작다가 되고, 그러면 넘어가면 B는 크다 5분의 2C 플러스 5보다. 맞지?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B는 못해도 뭔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일단 6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B가 6이 된다면 뭐 C도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에 A에 1 집어넣으면 36-2B 더하기 2C가 0보다 크다가 되고, 그러면 얘는 B는 작다 3분의 1C 3분의 C 더하기 6보다 작다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5점 몇몇몇보다 크고 6점 몇몇, 요것도 이제 C를 좀 한정을 지어야 될 것 같네. 맞지? 그러면 여기서 B는 5 더하기 5분의 2C보다 크고 6 더하기 3분의 C보다 작다가 되겠네. C가 만약에 1이라면 6이 될 수 있고 C가 2라면 3, 4 일단 될 수 있는 게 아따 복잡해 뒤지겠네 그냥. 일단 찾고 그 조건을 다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보면 되겠죠. 맞지? 일단 B가 A가 1이고 요걸 만족하는 B를 그러면 이제 6이라고 볼게. 근데 너무 C는 1, 2 너무 귀찮은데? 너무 노가다인데? 잠시만요. 혹시 쌤이 뭔가 놓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 확정이지? 맞지?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한 게 확정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가야 되나? 잠시만, 판별식을 일단 잊어먹었는데 판별식을 또 잠깐 좀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8AC가 0보다 커야 되겠지? 맞지? 그럼 B제곱은 8AC보다 커야 될 거고, 그러면 A가 1이면 B제곱은 8C보다 커야 되겠네. 그러면 C가 1일 때 B는, 근데 B가 이제 근데 너무 귀찮은데? 쌤은 특정하고 싶은데 노가다를 떼어낼 수가 없네요. 근데 솔직히 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솔직히 숫자들 뭐 좀 유추해갖고 집어넣는 게 일단 최고긴 한데 처음부터 이게 생노가다 걸리네요. 일 넣었을 때 A-B 더하기 C는 크다. 일단 플러스 2C가 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 마이너스 4A 더하기 B 마이너스 2C는 0보다 크다. 그럼 두 식을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 B는 3A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 두 개 연립해버리면 마이너스 11A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 B는 11A보다 작다. B는 3A보다 크고 11A보다 작다. A가 1일 때 3보다 크고 11 미만. 그 다음에 2일 때는 그 다음에 6초가 22 미만. A가 1일 때 적용하니까
b는 5보다 커야 돼. 너무 귀찮은데? 삽 듭시다. 일단 그냥 쌤이 일단 진짜 삽 들고 이걸 다 찾아야 되는 건지 이상 쌤이 뭔가 발견한 게 못한 게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내 생각에는 발견할 만한 건 발견한 것 같은데 603번. 아이씨. 음. 가장 기본적인 걸 또 안 쓰긴 했는데, 자 알파 범위가 베타가 범위가 이래 되잖아. 맞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초가 8 미만 아이가? 맞지? 그러면 두 분의 합인 A분의 B가 6초가 8 미만. 요게 또 들어가야 되겠네. 맞지? B는 그러면 6A보다 크고 8A보다 작지? 네. 그럼 이제 A가 될 수 있는 건 A가 1일 때 6초가 8 미만 돼서 그러면 B, A는 1, B는 뭘로 확정이야? 7로 확정이네.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풀리네요. 근각계수 관계를 좀 잊었죠? 그러면 A는 1, B는 7 해서 그러면 C가 또 나뉘거든. 맞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C를 찾으면 C가 손쉽게 나옵니다. 맞지? 결과네요. 근데 할 말 없긴 하다. 왜냐면 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거 말고 두 분의 합을 이용하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러면 이제 A가 1, B가 7인 건 확정이니까 우리가 구한 뭐 수많은 단서. 그러면 특히 요거면 사실상 끝이 나지 않겠나 싶은데. 맞지? B가 7이니까 5 더하기 5분의 2 C보다 크고 7이 맞지? 6 더하기 3분의 C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C에다가는 한 3 집어넣으면 C는 4 넣어야 되겠네. 맞지? C는 4를 넣어야 고연이 안 되겠나? 왜냐면 3 넣으면 얘가 딱 7이 돼갖고 7 미만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이제 5를 넣어버리면 얘가 이제 7 초과가 돼서 안 되지. 그치? 그러면 C는 뭐밖에 안 된다? 근데 애초에 이제 A는 1, 그 다음에 이제 B는 7이 나타나면 우리가 처음에 정의한 이 식들이 너무 간단해져. 맞지? 그럼 애초에 그걸 집어넣으면 C를 구하는 건 1도 아니다. 맞지? 그러면 사실상 이 문제는 C를 구하는 게 메인이고 C를 구할 때 이 과정이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타깝지만 요거는 좀 불필요했다. 알았지? 그럼 이 과정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좀 슬프고 비효율적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더 나은 방법으로 채택해야죠. 맞지? 근각계수의 관계로 갈 수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8보다 크다. 그러면 A분의 B가 8보다 작다. 그럼 B는 A가 양수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곱할 수 있죠. 맞지? 그러면 A는 1일 수밖에 없고 한 자리 자연수에 정의되려면 그럼 B는 뭐일 수밖에 없다? 7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적용하면 C는 4다라는 게 나타나고 그러면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맞지? 뭐 좀 짜증나긴 하지만 할 말이 없네요. 근데 풀면서도 약간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갈 식이 아니거든. 근데 너무나도 기초적인 근각계수의 관계를 쌤이 생각 못한 쌤 잘못이 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럼 답만 빨리 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 0보다 작다고 두근이 2와 5니까 2초가 5 미만 아니겠습니까? 맞지? 그러면 개수는 초가 미만이니까 뺀 거에 1을 더 뺀 2개가 되겠지. 알았니? 그렇습니다. 자, 절대값 들어가 있는 이 식에 대해서는 자, 절대값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2차식 밖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맞지?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그려서 풀어야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자, 일단 바로 이어서 604번 그냥 가볼게요. 알았지? 어차피 숙제는 아마 스텝 2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쌤이 수요일날은 쌤이 이제 부등식 파트 필기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개념과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스텝 3나 그런 데 관련 숙제 나갈 겁니다. 알았지?
자, 함수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다. 일단은 뭐야? 근이 나와 있습니다. 4랑 마이너스 2. 근데 다음 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다? 8개일 때 대략 8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고요. 자, 문제는 뭐냐? 지금 절대값 안에 2차식이 들어가 있고 밖에도 있고 미정계수도 있어. 스텝 3 될 만하죠? 맞지? 웬만하면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그리는 것도 하나의 일이죠. 자, 일단 식 적어볼게. 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더하기 fx 2가 작거나 같다 ax 더하기.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그려야 되는 게 맞아. 이거 왜 fx로 적어? 일단 이렇게 적긴 할 건데, 근데 얘들아, 절대값은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나뉘지. 맞지? 근데 이거는 그리기 위해서 그 개념을 알아야 돼. 쉽게 말해서 이 문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여기에 fx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fx가 만약에 음수 영역이야? 그러면 이 식이 그냥 0이 돼.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fx가 되거든. 맞지?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둘의 합산 범위가 8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 fx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고 그냥 밖에 fx가 있지? 간단히 생각해. fx가 0 이상이면 얘가 2분의 2 fx가 돼. 근데 f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0이 돼. 맞지? 그러면 전제 조건이 나뉘었지? 각각의 결론을 합산해서 8개가 나온다. 그리고 a는 뭐하다? 0보다 크다. 그러면 너희들은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석해야 돼. 8개가 그릴 수밖에 없게 가야 돼.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 근을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2와 4라는 근을 갖고 있지 않겠어? 그러면 나는 일단 우변을 신경 쓰지 말고 좌변만 그릴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얘가 이제 0보다 큰, 쉽게 말해서 사이에 대해서는 뭐 하면 된다? 그냥 그리면 돼요.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와 4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그리면 되는데,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 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i가 1, 마이너스 9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한 놈이 일단 요 사이에 뭐 해지겠어? 잠시만. 그러면 4이니까,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그냥 0이죠. 그러니까 얘 때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그리잖아? 맞지? 그럼 이 친구는 그림이 구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좌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얘를 만약에 그린다면 그냥 얘 원래는 뭐야, 이렇게 일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 그치? 근데 내가 0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요거 놈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쌤이 빨간색으로 그린 조금 이상한 모양의 그 좌변의 그래프 모양이 뭐한다? 완성된다고. 그럼 여기서 자 내가 얘에서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양수다. 그러면 내가 얘를 그렸을 때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 8개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세면 되겠나?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세서 8개가 되려면 뭐야? 얘가 5와 6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맞나 아이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세보자. 마이 0, 1, 2, 3, 4, 5 걸리지 않겠나? 맞지? 그러면 요 교점이 5와 6 사이에 있어야 돼. 그치? 쉽게 말해서 자 결국엔 이게 fx잖아. 그치? fx와 요 놈이 만나는 두 근이 5와 6 사이에 있어요. 그럼 위에 문제랑 매우 유사한 문제가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럼 볼게요. 자 fx, 자 쌤이 요렇게 그릴게. 자 일단 둘이 같은 영역만 봅시다. 어차피 근만 찾으면 되니까. 맞지? ax 더하기 일단 마이너스 2에서 한 근 가진다는 거 확정이야. 맞지? 그러면 뭐 마이너스 2를 제외할 거니까 이렇게 그럼 갑시다. x 마이너스 4가 a고 x는 a 더하기 4잖아. 맞지? 그러면 a 더하기 4가 뭐 해야 된다? 5와 6 사이에 있어야 돼. 아 위에 거랑 좀 다르네. 이거 1차 부등식의 활용이지. 그 중학교 2학년 때 막 자연수의 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문제 기억나나?
자, 잘 봐. 그러면 얘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자, 5가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 자,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애지. 맞지? 그럼 내가 얘가 5는 필요하고 6은 필요하면 있으면 안 되지. 왜냐면 5까지 해야 8개잖아. 맞지? 그럼 내가 5 이하라고 읽어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지. 이거 색칠되어 있는 놈이지. 근데 6 이하라고 읽어버리면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돼버려? 9개가 돼버리지. 그러면 이걸 푼 뭐다? 1 이상 2 미만이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다. 자, 이걸 리뷰 한번 다시 들어갈게요. 어려운 문제네. 답하기에는 한번 해볼까. 맞네요. 그렇지? 맞을 수밖에 없어. 아. 자, 그 리뷰 한번 가볼게. 일단 절대값 안에도 2차식 있고 밖에도 부등식 있다. 다시 한번 할게. 절대 그림 없이는 절대 못 풉니다. 식으로 때려줘도 못 풉니다. 알았지? 자, 일단 그려야 되는데 그리는 것도 일이지만 걱정 마. 이 안에가 음수면 근데 그거 알아야 되는 것도 첫 번째 일이죠. 얘가 0 이상일 때는 좌변은 그냥 fx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좌변이 0이 돼.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fx가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때로 나누면 되고 0 이상일 때는 그냥 정상의 일부분을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0 미만일 때는 뭘로 책정된다? 그냥 0으로 책정된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0을 지나고 기록이 양수인 놈이지. 딱 그려.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 8개가 돼야 되겠지. 무조건 요거부터 시작할 거니까 5까지야 되니까 요 해가 5와 6 사이야 되잖아. 근데 얘 해가 또 다른 마이너스 2가 아닌 또 다른 근을 구하니까 이놈이야. 그럼 a 더하기 1이 5와 6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a 더하기 4 이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5 이하라고 읽어도 정수의 개수는 8개지만 6 이하라고 읽으면 정수의 개수가 9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들을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라는 거야. 맞지? 좋네요. 절대값은 그만하고 요거 한번 볼까? 607번. 아마 이제 이번 시험에 이차함수가 들어간 학교들은 이렇게 이차함수 두 개가 있는 아니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는 아마 무조건 겪어봤을 겁니다. 맞지? 겪게 될 거란 거죠. 근데 2차식이라는 개념에서 2차 부등식이랑 2차 함수랑 결국 다 똑같이 봐야 돼. 맞지? 자, 가볼게요. 2차 함수 fx와 gx에 대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우리 눈이지만 일단 폭이 같아 보이긴 해. 맞지? 아닌 말고. 자, fx는 아래로 블록하고 gx는 위로 블록하고 그리고 얘는 뭐야? 두 근이 마이너스랑 인데 정중앙의 축이니까 얘가 꼭지점의 x좌표가 0인 건 추측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냐면 두 건의 평균이 뭐다? 축이기 때문에. 근데 그 평균이 0이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평균 내면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아마 축을 가지게 될 거야. 마이너스 5 이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이라고 하네. 맞지? 자,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fx를 양변으로 나누고 싶지만 맞지? 근데 fx를 오케이 니들이 만약에 나눈다 쳐. f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나? 맞지? 요건 아마 식을 안 세우고 그림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긴 합니다. 잠깐만. 아니네. 교준 보여야 돼. 오. 교준 보여야 될 것 같아. 단 마이너스 3, 1, 마이 2 전부 다 근을 갖는다. 근데 이거 폭이 너무 같은데 이거. 폭이 너무 되는 것 같잖아 이거. 그림 그 직사각형같이 생긴 것도 정사각형이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얘가 그 폭에 대한 언급이 없고 나 같았으면 x제곱의 개수를 1로 잡고 아마 했을 거야. 왜냐면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나타날 결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일단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좌변을 넘겨볼까? 아니면 fx가 0보다 클 때로 한번 볼게. fx가 0일 때는 애초에 논할 수가 없어. 왜냐면 fx가 0이면 0은 0이다. 0은 0보다 크다. 불가능하지.
그 fx가 0인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3과 1은 애초에 안 된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알았지? 자,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1이면 안 된다라고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fx가 0인 중간의 지점에서는 이 문제가 성립할 수가 없어. 0보다 클 때는 내가 양변 fx로 나눈 다음에 fx가 gx보다 크다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바뀌니까 fx가 0보다 뭐하다? gx보다 뭐하다? 작다가 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fx가 0보다 큰 자, 요 파랑 영역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 맞지? 파랑 영역이니까 쌤은 이 문제는 이렇게 뭐야? 세 영역으로 나뉘어서 본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요 파랑 영역에 대해서는 fx가 뭐여야 돼? 커야 돼. 그치? fx가 큰 영역이니까 근데 요 때는 fx가 아래로 올라가는 거 맞지? 요 때는 일단 뭐야? 요거는 무조건 되지? 맞지? 그럼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라서 일단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 무조건 된다는 거야. 맞나 얘가?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자 봐봐 일단 얘가 군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 근데 일단은 1점 몇몇몇 이후부터는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 3, 4는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수의 개수를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정수라는 말 맞나? 그냥 만족하는 액수의 개수요? 정수에 대해서 이 새끼 이거 혼자 뭐하는 거야 씨. 야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대해서는 바로 뭐다? 일단 마이너스 3 되고요. 맞지? 아 마이너스 3 안 되지. 왜냐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그 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 3, 4, 5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된다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서는 fx가 오히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럼 뭐야 요 사이 아이가 요 사이? 맞지?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의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세 개 아니겠나? fx가 이번에 작아야 되잖아. fx가 밑에 깔려 있는 건데 자 정수 보면 일단은 뭐야? 마이너스 1일 때 되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은 안 돼. 맞지? 1은 애초에 전제조건부터 제외야. 그러면 마이, 마일, 0 해서 3개 해서 답은 몇 개? 총 9개가 된다는 거야. 이게 2차 부등식 할 때는 처음에 그 그림으로 푸는 식을 몰라도 되는 문제 유형으로 나타나거든. 그 녀석이 좀 많은 지나 최종까지는 아니고 걔가 상당히 어려지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야. 알았지? 이거는 식 까봐 세우치 뭐나 이건 식은 못 풀 겁니다. 왜냐면 A D로 잡고 하면 이거 못 풉니다. 이건 답 확인해 볼까? 107번. 하 맞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 두 문제만 더 하자. 네. 가우스는 안 하시면 가우스는 안 할 겁니다. 가우스 가우스 612번 꺼지라 해. 612분 불쌍하네. 요거 한번 해볼까? 611번.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에 대하여 두 실근 중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물어본다. 그럼 하나여도 되고 둘 다여도 되겠네. 맞지? 뭔가 4번 느낌 바보. 왜 4번 같아? 그냥 마이너스 1이 됐고 2가 마이너스 2도 됐으니까 네 근데 나는 사이를 좋아하는데 반대가 됐으니까 바깥으로 슛. 진짜 맞아요. 야이씨. 답 4번이야? 네 죽어 그냥. 야 적어도 하나 하면 우리 잠깐 기초적으로 한번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생각해야 될까? 여섯 건. 맞지? 그럼 두 군 모두 요 바깥에 있을 경우에 대해서 결론을 뭐 하면 되겠어? 부정하면 돼. 맞지?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두근이 마이너스 1 이상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미만. 맞지? 아, 그럼 얘를 부정하면 두근이 마이너스 1 미만 각각 그 다음에 이 초과에 두근이 존재한다라는 케이스 알겠나?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과 즉 2. 이걸 뭐 하면 된다? 부정하면 되겠지? 그쵸?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 역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저거 녀석은 써서 그냥 딱 저 싹싹 넣어서 싹싹 김치 먹니? 뒤집기 싹. 이 싹싹 넣어서 둘다 연결을 잠깐 때리면 F-1과 F가 일단 0보다 작아야 되겠네. 저거 때리면 나오고 예. 판별식은 두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별씩 귀찮아서 안 썼어. 제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1 더하기 K 더하기 1 더하기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2 넣으면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더하기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K가 2보다 작다. K는 일단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K가 작다. 넘어가면 2가 되고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겠지?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부정한 4번이 일단 된다라는 겁니다. 맞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친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 다 서로 다른 두근이 있어야 돼.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근이 있다 판별식 0보다 크다를 갖다 놓고 그걸 부정하면 답이 될 수가 없어. 맞지? 아마 쌤 생각에는 요 놈과 판별식 0보다 크다를 연립하면 어차피 얘가 될 거야. 알았니? 이 문제 이렇게 푼 겁니다. 맞지? 아이.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뭐하면 들어? 저 615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615분이 제일 어려 보인다라는 없는데? 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니까 하지 말지. 절대값. 근데 절대값 니들이 하나는 해야 돼. 가우스. 절대값이네. 물이 많아. 그러면은 10번. 610번? 나 605번 할라 했는데. 605번. 자, 잘 생각해보자. 뭔가 답 4번인데. 반사. 이것도 열리면 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져야 본전. 가 아니라 잘해봤자 본전. 알았니? 잘해봤자 본전. 그러면 잘해봤자 본전이니까 그냥 넘기면 그럼 이제 그 빵점. 아니 잘해도 본전이라고 했어요. 못하면 이제 패망. 배고파서 어지러워지지. 오늘 행사한다고 2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점점 4번의 답이 가까워지고 있어. 얘들아, 이 풀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까? 잘 이거 여기 해서 4 여기에서 4 맞는 말이긴 해.
아니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연립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놈과 다른 놈의 공통점을 찾는 거니까 줄어들기만 남았지. 근데 줄어드는 공통점이 모든 실수란 말은 얘도 항상 성립, 얘도 항상 성립이란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크다가 항상 성립되려면 일단 아래로 블록해야 될까? 위로 블록해야 될까? 아래로 블록해야 돼. 아래로 블록하면서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될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자, 모양이 일단 요거밖에 허락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모양이 이렇게밖에 허락이 안 되지. 그거 지우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던 배 같은 설명이 맞았던 거야. 맞지? 그럼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래로 블록하면서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위로 블록하면서 판별식 0보다 뭐야 돼? 작아야 돼. 맞지? 그러면 A가 양수, B가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에서 음수를 뺀 기억은 맞아. 맞지? 니은도 각각의 판별식을 진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자, 근데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계속 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판별식 꼴인 건 알잖아. 제곱이랑 4a씩. 맞지? 그럼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x의 개수를 b-q 그 다음에 상수항과 2차의 개수를 a-p, c-r로 바꿀 생각을 해줘야 돼. 맞지? 빼면 되잖아요. 안 되지. 어떻게 한다? 아, 똑같은 말이긴 한데 얘를 마이너스를 곱해준 후에 더한 식인 거야. 맞지? 그럼 얘를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px 제곱 마이너스 qx 마이너스 r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상관없지. 얘도 어차피 항상 성립하지. 맞지? 그럼 그 둘을 더한 x a 마이너스 px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qx에 c 마이너스 r이 0보다 크다도 항상 성립하겠지. 그럼 얘의 판별식 0보다 뭐 해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죠? 맞는 말일 거고 아마 니은도 맞는 말일 거라서 답 5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 4번? 으이? 아 잠깐만. 니은이 왜 아 나 니은 틀렸네. 반대네. 아이 새끼가. 왜냐면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가지고 아마 똑같을 거야. 왜냐면 얘도 요 놈도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아가지고 그러면 610번에 설마 아이 왜 다 맞춰 이 기분 나쁘네 이거. 이 관상론적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아이 4번 맞네. 관성적으로 네. 머리에 있는 아 근데 진짜 가끔 이렇게 미정계수 투성인 애들에서 이렇게 서로 섞여버리게 나오거든. 일단 얘가 어떤 틀인지부터 알아내야 돼. 판별식 틀이라는 걸 알아내야 됩니다. 알았지? 왜냐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도 0보다 작고 q제곱 마이너스 4ac도 0보다 작고 아마 얘는 모른다? 아마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거든. 네. 맞지? 두 식을 아마 뺀 모양인가 아마 더한 모양인데 뭐 작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트러스트니 숙제 어디까지? 자 숙제는 자 일단 스텝 1 하시고요. 지금 스텝 1까지만 하시고 539번부터 어린이날 그 기념 어린이날 아 내일 쉬네? 예. 예. 야 그럼 시간 많겠다. 아니요. 아 그래 쉬면 오히려 야자를 안 해서 니들 시간이 없나? 맞아요. 좀 쉬지 마 그럼. 네? 네, 저 내일 못 쉬어요. 왜 학원 가? 네, 학원은 아닌데 다른 일정이 있어요. 놀러 가는구나. 아닙니다. 캠핑. 아니에요. 그럼 놀이공원? 아니 가족끼리 뭐 한다는 거 진짜. 아 너희들 혹시 익스트림 사이클이라고 들어봤어? 네. 그 김해 가야 뭐였지? 아야 휴게소. 아니야. 김해에 있는 가야 테마파크라는데 아 익스트림 사이클이 있어요. 오 들어봤어. 어떻게 된 거냐면 아야 테마 그 자, 줄- 엄청 높은 데다가 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안전 연결돼 있고 이 자전거를 그냥 타고 가는 거야. 하늘 자전거 아니에요라고 하면 이제 그냥 총 맞아도 합법. 하늘 자전거 아니에요. 아 이런 개 같은 죽을 뻔 진짜 개 무섭습니다 그냥. 저 진짜 차다 뒤질 뻔. 뭐가 달라요? 뒤질 것 같다라는 그게 달라. 높- 하늘 자전거는 그래도 밑을 지탱하고 있는 게 철이잖아. 네. 이건 줄이야. 아 안전하다는데 내가 봤을 때 안 안전해. 보통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는 밑에 이제 그물이나 이렇게 좀 안전 그게 있잖아. 그것도 없어. 내 생각에는 1년에 예상 사고 건수 600건.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 그 무마한 데 다 쓰지 않나. 그게 시작하는 게 어떠냐면
처음에 딱 앞에 보면 막 사람들끼리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사진 막 개 많아. 그래갖고 나도 이제 막 우리도 같이 사진 찍자. 그래서 내가 휴대폰 꺼내서 찍어줄게. 너희들 이러면서 탈락했거든. 여기 잡는 순간부터 뭔가 심상치 않아. 근데 밖에 내가 밑에서 봤었을 때 그 너희들 경주 월드에 하늘 자전거 보면 안 밟아도 그냥 가. 안 밟아도 그냥 가거든. 밟아도 속도 차이가 거의 없어. 근데 타고 있는 사람들 밑에서 이제 올라볼 거 아니야. 페달 안 밟는데 그냥 가더라고. 그냥 가는구나. 자동 사냥이네. 이러면서 했거든. 내가 그 이유가 있었어. 시작할 때 점원이 알바생이 농담이야 존나 세게 밀어 그냥 이 새끼로 그냥 뚜껑을 던져.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문제는 뭐야? 너무 빨라. 보통 자전거는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본인에 맞는 이걸 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막 왜 졸라 떨려 막 꺾여고 막 뒤집을 것 같아. 와. 근데 나보다 쌤 여자친구를 앞에 먼저 밀었거든. 근데 처음에 내 여자친구가 거의 많아요. 경주월드 가서도 이제 못 타가지고 앞으로 둘이 경주월드나 그런 데는 안 가기로 했거든. 이번에 나만 믿어 내가 사진 찍어줄게 했는데 나도 뒤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앞에 가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페달을 밟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이거 코스프레였네. 못하는 척했네. 이러면서 막 나 때문에 나 드라켄 타고 싶었는데 파이트 타고 싶었는데 코스프레 했냐면서 했는데 가다가 멈춰. 그 이제 마찰로 인해서 이제 멈춘 거야. 살기 위해서 페달을 밟고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도태되면 죽는다. 똑같은 심정이었던 거야. 문제는 뭐냐? 왕복이야. 가면 다시 와야 돼. 학습된 공포를 다시 한번 채워. 뒤지게 무섭죠. 그게 세 종류가 있거든. 하나 이제 리프팅 하고 니은자를 갖고 쭉 가는 거.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그건 알아서 가거든. 그건 왕복이 아니야. 그리고 뭐 이상한 너희 정글짐 알지? 정글짐의 리얼 10고수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다스윙 건물 높이 정도 되는 거기에 그냥 그게 돼 있어. 막 안전돼 있고 막 할 때마다 연결고리 막 바꿔갖고 막 안전교육만 10분 들어야 돼. 아니 얼마나 안 안전하길래. 내가 봤을 때 거기 인명사고 이제 월 700건 방방 100건 들어 1년 연 700건 정도 나지 않나. 그래도 숙제 어디까지? 숙제. 자 숙제. 600번까지. 뭐야 600번. 600번에 끝이잖아. 안돼. 550. 근데 뭐 한 김에 에이. 성격은 선생님 했다고 560번까지 하면 딱 맞아. 근데 스텝 2는 좀 풀어봐야 돼. 그리고 그러면은 565번. 562번까지 어떻습니까? 80 82번까지 하자. 82번. 582번까지. 성격은 그냥 다 풀어라. 성균이한테는 책 끝까지 237쪽까지 풀라고 말하면 돼. 근데 그러면 진짜 아닌 줄 알고 안 해올 거니까 600번까지라고 해놓고. 그건 안 하면 그만이야. 이거 그냥